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건강한 생활을 위해 정보를 공유하는 건강과 노후 건노팁입니다. 오늘은 먼저 45세 김 과장님 이야기를 잠깐 해볼게요. 아침엔 시간이 없어서 흰 식빵에 딸기잼 발라먹고 커피 한 잔으로 버팁니다. 점심은 회사 앞에서 늘 먹던 흰쌀밥에 제육볶음. 오후 3시쯤엔 당이 떨어진다며 믹스커피 한 잔. 저녁엔 야근 스트레스를 맥주 한 캔과 치킨으로 풀고 밥 먹자마자 그대로 소파에 눕습니다. 특별히 아픈 데는 없는데 요즘 부쩍 피곤하고 살은 배 위주로 찌고 아침에 손이 잘 안 펴지는 것 같기도 합니다. 혹시 이 이야기 남 이야기 같지 않으신가요? 사실 이건 우리 주변 40, 50대 대부분의 평범한 하루입니다. 그런데 이 평범한 하루가 매일 반복되면 우리 몸은 실제 나이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늙어갑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이렇게 나도 모르게 몸을 빨리 늙게 만드는 습관이 무엇인지, 그리고 반대로 그 속도를 늦추는 저속노화는 어떻게 실천하는 건지 처음부터 끝까지 제대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몸 상태를 간단히 점검해볼까요? 이런 증상 있으신가요? 식사 후 30분에서 1시간 사이에 유독 졸리고 무기력하다. 단, 음식을 먹고 나면 오히려 배가 더 고파진다. 예전보다 계단 오를 때 숨이 훨씬 차다. 자고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다. 최근 들어 얼굴이나 팔뚝살이 유독 처진 느낌이 든다. 이 중에 2개 이상 해당되신다면 지금 이 영상 끝까지 꼭 보셔야 합니다. 이런 증상들은 전부 우리 몸이 실제 나이보다 빠르게 늙어가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그 원리부터 짚어보겠습니다. 흰쌀밥이나 빵, 단 음료를 드시고 나면 혈당이 확 올랐다가 다시 뚝 떨어지는 경험 다들 있으실 겁니다. 이걸 혈당 스파이크라고 부르는데요. 이게 단순히 순간적인 졸림이나 피로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 혈당 스파이크가 반복되면 우리 몸속에서 아주 무서운 물질이 계속 만들어집니다. 바로 당독소, 전문 용어로는 최종 당화산물이라 부르는 물질입니다. 당독소가 뭐냐면요, 우리가 먹은 당분과 몸속 단백질이 결합하면서 만들어지는 물질입니다. 고기를 구울 때 겉면이 갈색으로 변하면서 나는 그 고소한 냄새, 그게 바로 이 당화 반응의 대표적인 예시예요. 그런데 이 반응이 우리 몸속, 그러니까 혈관이나 피부, 뇌 안에서도 똑같이 일어난다고 생각해보세요. 눈에 보이지 않을 뿐 우리 몸은 매일 조금씩 구워지고 있는 셈입니다. 당독소가 혈관에 쌓이면 혈관 벽이 점점 딱딱하게 굳습니다. 그러면 고혈압이나 동맥경화 위험이 높아지죠. 피부와 근육에 쌓이면 콜라겐 구조가 망가지면서 주름이 들고 근육량이 줄어드는 근감소증까지 촉진합니다. 뇌의 신경세포에 쌓이면 기억력이 떨어지고 만성 피로가 심해집니다. 한마디로 당독소는 혈관도 피부도 뇌도 한꺼번에 늙게 만드는 주범인 셈입니다. 여기에 하나 더 있습니다. 우리 세포 안에는 에너지를 만드는 미토콘드리아라는 작은 발전소가 있는데요. 나이가 들수록, 그리고 혈당 스파이크와 당독소가 반복될수록 이 미토콘드리아의 기능이 점점 떨어집니다. 그러면 같은 걸 먹어도 에너지로 잘 못 바꾸고 대신 지방으로 쌓이기 쉬운 몸이 됩니다. 요즘 유독 피곤하고 무기력하다면 단순히 나이 탓이 아니라 이 세포 발전소의 효율이 떨어지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속에서는 낮은 강도의 염증이 만성적으로 계속되는 현상도 함께 일어납니다. 이걸 염증 노화라고 부르는데요. 이 만성 염증 역시 혈관 노화와 대사질환, 근감소증을 함께 촉진하는 또 하나의 숨은 원인으로 꼽힙니다. 결국 혈당 스파이크, 당독소, 미토콘드리아 기능 저하, 만성 염증, 이 4가지가 서로 맞물리면서 우리 몸의 노화 속도를 실제 나이보다 훨씬 빠르게 만드는 겁니다. 문제는 이게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최근 몇 년 사이 20대 당뇨 환자가 예전보다 절반 가까이 늘었다는 통계가 있을 정도로 젊은 나이에 몸이 빨리 늙어버리는 이른바 가속노화가 이제는 흔한 일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40대, 50대는 기초 대사량이 서서히 떨어지고 여성이라면 폐경을 전후한 호르몬 변화까지 겹치는 시기라 이 가속노화의 영향을 더 크게, 더 빨리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한국은 이미 초고령 사회에 들어섰고 평균 수명은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전망입니다. 문제는 단순히 오래 사는 게 아니라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 즉 건강 수명을 늘리는 것이 진짜 관건이라는 점입니다. 특히 40대 중반을 넘어서면 남녀 모두 호르몬 변화까지 겹치면서 노화 속도가 한 번 더 훅 빨라지는 시기를 맞습니다. 여성은 폐경을 전후에 에스트로겐이 급격히 줄면서 혈관과 뼈, 피부 건강에 한꺼번에 영향을 받고요.
남성도 테스토스테론이 서서히 줄어드는 이른바 남성 갱년기를 겪으면서 근육량 감소와 체지방 증가가 동시에 나타납니다. 여기에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까지 만성적으로 높은 상태가 이어지면 혈당은 더 불안정해지고 뱃살은 더 잘 찌는 악순환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러니까 40, 50대의 몸은 젊을 때와 똑같이 먹고 똑같이 생활해도 훨씬 더 빨리 그 대가를 치르는 구조로 바뀌어 있는 셈입니다. 또 하나 최근 주목받는 게 바로 장 건강입니다. 우리 장에는 수많은 장내 미생물이 살고 있는데 이 미생물 균형이 무너지면 염증 신호가 온몸으로 퍼져나가면서 앞서 말씀드린 염증 노화를 더 부추긴다는 연구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게다가 장의 상태는 신경 전달 물질 분비에도 영향을 줘서 장이 안 좋으면 기분이나 집중력까지 함께 흔들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속 노화를 이야기할 때 채소와 통곡물처럼 식이섬유가 풍부한 음식을 강조하는 이유 중 하나도 바로 이 장내미 생물 환경을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이 노화 속도를 늦추는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바로 여기서 등장한 개념이 저속 노화입니다. 저속 노화는 노화 자체를 완전히 막을 수는 없지만 그 속도만큼은 얼마든지 늦출 수 있다는 전제에서 출발합니다. 실제로 국내 노년내과 전문의들을 중심으로 이 개념이 알려지면서 단순한 다이어트나 겉모습, 관리를 넘어 삶의 질 전체를 지키기 위한 생활 습관의 변화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관련 책이 베스트셀러에 오르고 SNS와 유튜브에서도 저속 노화 식단, 저속 노화 챌린지 같은 콘텐츠가 계속 화제가 되고 있을 정도로 이제는 하나의 사회적 트렌드로 자리 잡았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저속 노화라고 하면 흔히 값비싼 안티에이징 시술이나 고가의 영양제부터 떠올리기 쉬운데요. 사실 지금까지 나온 연구들이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건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특별한 시술이나 값비싼 보충제보다 매일 무엇을 먹고 얼마나 움직이고 얼마나 자느냐 하는 기본적인 생활 습관이 노화 속도에 훨씬 더 크고 근본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즉 저속 노화는 특정 제품을 사는 게 아니라 오늘 하루의 선택을 바꾸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그런 저속 노화,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바꾸면 되는 걸까요? 가장 핵심은 바로 식단입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딱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줄여야 할 것과 늘려야 할 것. 먼저 줄여야 할 음식입니다. 설탕이나 액상과당이 잔뜩 들어간 음료, 흰 쌀밥이나 흰빵 같은 정제된 곡물, 그리고 튀김이나 가공육처럼 나트륨과 포화지방이 많은 음식들이에요. 이런 음식들은 혈당을 급격히 올리고 앞서 말씀드린 당독소를 몸속에 잔뜩 쌓이게 만드는 주범입니다. 반대로 늘려야 할 음식은 이렇습니다. 현미나 귀리, 퀴노아 같은 통곡물, 케일이나 시금치, 브로콜리 같은 녹색 잎채소, 렌틸콩이나 병아리콩 같은 콩류, 아몬드나 호두 같은 견과류, 그리고 블루베리 같은 베리류입니다. 이런 음식들은 혈당을 천천히 올려주고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서 당독소가 쌓이는 걸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가장 쉽게 시작하는 방법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오늘 저녁 흰 쌀밥 대신 잡곡밥으로 바꿔보세요. 백미 절반에 현미 20%, 귀리 10%, 렌틸콩 10% 정도로 섞어서 지으면 훌륭한 저속노화 밥이 됩니다. 그리고 식사할 때 접시의 절반은 채소로 채운다는 원칙 하나만 지켜도 큰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평일에는 잡곡밥에 단백질 반찬, 나물 반찬 위주로 단순하게 구성하고 주말에는 연어를 올린 포케볼이나 채소 듬뿍, 비빔밥처럼 조금 더 신경 쓴 특식으로 즐기면 부담 없이 오래 지속할 수 있습니다. 조리법도 중요합니다. 굽거나 튀기는 대신 삶거나 찌는 조리법으로 바꾸면 당독소 생성을 크게 줄일 수 있고요. 고기 요리를 할 때 레몬즙이나 식초 같은 산성 재료를 활용하면 당화 반응 자체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식사 후에 15분에서 20분 정도 가볍게 산책하는 것만으로도 혈당 스파이크를 크게 완화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두세요. 아까 김 과장님처럼 밥 먹자마자 소파에 눕는 습관 하나만 바꿔도 우리 몸이 당독소를 만드는 속도를 눈에 띄게 늦출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식단만으로 끝나는 건 아닙니다. 근감소증을 막기 위한 근력 운동, 그리고 노화, 회복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수면의 질도 저속 노화의 중요한 축입니다. 특히 40대 이후에는 의식적으로 근력 운동을 병행하지 않으면 근육량이 매년 자연스럽게 줄어들기 때문에 주 2회에서 3회라도 스쿼트나 밴드 운동처럼 가벼운 근력 운동을 꾸준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에 걷기 같은 유산소 운동을 더하면 혈당 관리와 근육 유지
2마리 토끼를 함께 잡을 수 있습니다. 수면도 마찬가지로 중요합니다. 잠이 부족하면 다음날 식욕을 조절하는 호르몬 균형이 무너지면서 오히려 단 음식이 당기고 혈당 조절 능력도 함께 떨어집니다. 그러니 하루 7시간 안팎의 수면을 규칙적으로 확보하는 것도 저속 노화를 위한 중요한 습관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만성 스트레스 역시 우리 몸의 염증 수치를 끌어올리는 요인이기 때문에 가벼운 산책이나 취미 활동, 가족이나 친구와의 교류처럼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나만의 방법을 찾아두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정리해서 저속 노화를 위한 하루 루틴을 이렇게 그려볼 수 있습니다. 아침엔 흰 식빵 대신 통곡물빵이나 삶은 달걀, 견과류로 단백질을 챙기고, 점심은 잡곡밥에 채소 반찬 위주로 접시의 절반을 채소로 채웁니다. 오후에 당 떨어진다며 믹스커피를 찾는 대신 견과류 한 줌이나 물 한 잔으로 대신하고, 저녁 식사 후에는 소파 대신 동네 한 바퀴 산책을 합니다. 그리고 주 2, 3회는 짧게라도 근력 운동을 곁들이고 잠자리에는 정해진 시간에 들어가는 겁니다. 거창해 보이지만 사실 하나씩 뜯어보면 오늘 당장 시작할 수 있는 것들 뿐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 모든 걸 한꺼번에 완벽하게 지키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저속 노화의 핵심은 완벽함이 아니라 지속 가능성입니다. 마시던 음료를 물로 바꾸고 흰 쌀밥을 잡곡밥으로 바꾸는 것부터 단계적으로 시작해보세요. 주말에 일주일치 식재료를 미리 손질해두면 평일에 실천하기 훨씬 수월해지고요. 제철 재료나 냉동 채소를 활용하면 비용 부담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모든 음식을 완벽하게 바꾸겠다고 다짐하기보다는 딱 한 가지 습관만 2달 동안 유지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한 가지 꼭 당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저속 노화라고 해서 무조건 극단적으로 굶거나 특정 식품군을 완전히 끊는 건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당뇨나 고혈압 같은 기저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담당 의사나 영양 전문가와 상담한 뒤 본인 몸 상태에 맞게 식단과 운동 강도를 조절하시길 바랍니다. 결국 저속 노화는 특별한 보약이나 값비싼 시술이 아니라 오늘 저녁 밥상에서부터 시작되는 아주 현실적인 습관입니다. 아까 그 김 과장님도 흰쌀밥을 잡곡밥으로 바꾸고 식사 후 산책을 시작한 것만으로 석 달 만에 몸이 훨씬 가벼워졌다고 합니다. 지금 40대, 50대라면 앞으로의 10년, 20년을 어떤 몸으로 살아갈지가 지금 이 순간의 작은 선택들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 5가지로 짧게 정리해드릴게요. 첫째, 흰 쌀밥과 흰빵, 단 음료는 줄이고 잡곡과 채소, 콩류 위주로 접시를 채운다. 둘째, 굽고 튀기는 조리법 대신 삶고 찌는 조리법으로 바꾼다. 셋째, 식사 후에는 눕지 말고 15분에서 20분 정도 걷는다. 넷째, 주 2, 3회는 근력 운동을 병행하고 하루 7시간 안팎의 수면을 지킨다. 다섯째, 이 모든 걸 완벽하게 한 번에 하려 하지 말고 딱 한 가지씩 습관으로 만든다. 이 5가지만 기억하셔도 충분합니다. 노화는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속도는 오늘 저녁 식탁에서 그리고 식사 후 15분의 산책에서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의 작은 선택이 10년 뒤, 20년 뒤 여러분의 몸을 결정합니다. 건강과 노후를 함께 준비하는 정보 더 궁금하시다면 구독하시고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